안녕하세요. 훈민정음을 활용한 영어 발음 표기의 고재윤입니다. 오늘 나눌 대화는 자동차 관련 단어들입니다. 자동차에서 사용되는 우리가 익혀서 알만한 여러 단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단어 첫 번째입니다. SUV에 해당하는 거죠. Sport Utility Vehicle, 이 단어입니다. 스포츠라는 단어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발음입니다. 받침으로 세 개의 글자를 동시에 표기했고요. 발음은 spurs. S 뒤에 P는 쌍기읍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이 발음에서는 모음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발음을 하는 소리 호흡에서는 spur 여기까지를 같이 발음을 하면 됩니다. spur 이렇게 한 상태에서 마지막에 쌍시옷으로 지금 글자 써는 이 소리를 흘리듯이 내면 됩니다. 그래서 spurs 이렇게 발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포츠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TS를 치읓으로 소리낸다 이런 원칙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보다는 이렇게 spurs 한국인들은 받침표기의 원리를 이해하고 있으니까 spurs 여기 발음하시고 시옷으로 흘리듯이 소리를 내는 것이 더 정확한 발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목적으로 사용된다, 용도가 다양한 또는 경제학에서는 효용이라는 뜻으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제 용어에서는 좀 다르게 사용되지만 자동차 용어에서는 다목적이라는 뜻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단어에 해당하는 발음이 utility 혹은 모음과 모음 사이의 t는 리을로 나기 때문에 utility 이런 발음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영어의 V 소리가 들어간 차량, 운전할 수 있는 어떤 차량에 관련되는 단어를 할 때 우리가 운송수단의 내용으로 vehicle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영어의 V 소리는 우리말에 없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 발음 표기를 할 때 이 비읍 아래에 작은 동그라미를 친 글자 표기로 나타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소리를 내는 방법은 윗니로 아랫입술을 물고요. 그 다음에 목젖이 울리는 소리입니다. 우리말로 흔히 V 이렇게 읽는데 이 소리보다는 V로 발음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영어의 V에 해당하는 소리 여기서 연습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vehicle. 그래서 윗니로 아랫입술 물고 그 다음에 목젖이 울리게 내는 소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vehicle 이렇게 발음할 수 있죠. Sport Utility Vehicle 이런 발음을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줄여서 표현할 때 보통 우리가 SUV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첫 글자를 따서 나타내는 발음입니다. 자, 다음 내용은 주차하거나 아니면 운전을 할 때 줄임말로 되어 있는 PRND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도 잠깐 설명드렸었는데 이 중에서 이제 R 발음이 좀 어렵죠. 이 발음 같은 경우에 주차, 후진. 그래서 후진이 왜 R이 쓰이나? 그러니까 빠꾸 아니야? 비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백이라는 단어, 백의 일본 발음, 뒤로 이런 뜻의 일본식 발음이 빠꾸에 해당됩니다. 발음 원리는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빼고요. 어쨌건 여기서 이제 PRND라고 보통은 세로로 되어 있죠. 세로로 되어 있는데 맨 위에 있는 P가 바로 parking 이 발음입니다. 주차한다라는 거죠. park라는 단어가 공원이라는 뜻으로도 사용될 수 있지만 이 글자가 이제 사용됐을 때는 주차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parking 이렇게 표현하면 P라는 표시에는 주차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놓고 시동을 끈 상태에서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어려운 단어가 바로 R에 해당하는 거, 후진이죠.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 발음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V 소리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R과 S가 발음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소리를 우리가 내기가 어렵습니다. 한국인들의 언어 구조,
우리의 언어 구조에서는 받침 표기가 굉장히 핵심적인 가치로 작용을 합니다. 받침 표기라는 방법이 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reverse라고 제가 표현해 놨고요. 받침 표기 원리가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알파벳은 V-E-R-S-E 이렇게 가로로 쭉 글자를 음소를 나열하는 방법이지요. 이러한 글자 표기를 사용하는 게 알파벳의 기본 원칙이고요. 훈민정음은 여기에 더해서 뭐가 있냐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글자 기호를 사용하되 받침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다시 밑에 줄에 발음을 할 수 있는 원리가 바로 받침 표기 원리죠. 이 받침 표기 원리를 적용을 하면 호흡의 단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verse 이 발음을 한다고 할 때 ver까지는 이 정도의 강한 소리였다가 마지막 시옷은 흘리듯이 약하게 소리가 나는 이러한 받침 표기 원리는 바로 소리호흡, 우리 인간이 가진 밖으로 내쉬는 소리 호흡의 일종이죠. 인간이 소리를 내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 99.9%가 밖으로 나오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이에 비해서 0.010 뭐 이 정도 퍼센트에 해당하는 그 비율로 안으로 들이마시면서 내는 소리가 우리말에도 있다고 했죠.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서도 소리를 낼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소리가 호흡으로 이루어질 때 이 소리 호흡의 과정에서 받침 표기는 훈민정음에서 가진 독특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가 한 번의 호흡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verse 이렇게 발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발음 표기의 원리는 R은 루를 넣어서 표현했고요. R은 리을이라고 생각하시지만 리을로 생각하지 마시고 모음이 결합된 단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로나 루를 넣어서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re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reverse 거꾸로라는 뜻의 표현이죠. 그러니까 방향성에서 앞 뒤가 바뀌는 상태. 그러니까 앞이 시선이 향하는 곳이었다면 이제 거꾸로 이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는다. 이런 의미에서 reverse라는 단어가 정확한 표현이죠. 우리말에서 표현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너무도 흔하게 사용하는 이 back이라는 단어 때문에 저게 비 아니하는 선입견을 가질 수 있는데 정확하게 방향이 바뀌는 것 그런 의미로서 reverse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n이고요. n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중립이라는 뜻, 그러니까 시동을 끈 상태에서도 앞뒤로 방향을 움직일 수 있는 게 바로 그 중립에 해당하는 개념이죠. 그러면 n으로 표현되는 이 단어는 t하고 리을이 함께 발음되는 거, 짧게 한 번의 호흡으로 연결되어서 소리가 내는 방법이죠. 그래서 트럴 발음 같은 경우에 트럴이 아니라 트럴 이렇게 연결돼서 뉴트럴 이렇게 발음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겹친 발음의 표기 원리, 그러니까 첫 글자에도 자음이 여러 개 있을 때 겹쳐서 표기하는 게 소리의 길이에 맞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세종대왕이 훈민정음 창제할 때 바로 그 원리 때문에 창제 당시의 글자를 보면 첫 글자에 자음들을 겹쳐서 표기하는 방법을 적용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원칙으로 세종대왕이 추구했던 글자 표기 원리 그리고 한국인들의 소리 호흡을 봤을 때 자음을 겹쳐서 표기하는 게 적합하다. 왜냐하면 그 호흡이 같이 일어난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진 것입니다. 이제 D를 살펴볼 것인데 D 역시도 마찬가지죠. D하고 R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음 같은 경우에도 역시로 디귿, D는 디귿으로 했고요. R은 로 발음으로 했습니다. 앞에서는 그 루로 표현한 reverse에서는 re를
루로 표현했었죠. 이렇게 R은 로나 루, 한국인들의 발음 방법을 적용한다면 로나 루로 표현하면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L과 구별되는 소리지요. L은 리을 두 번, 쌍리을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 R은 로나 루를 넣어서 생각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방법에서는 마찬가지로 영어의 윗소리도 비읍 아래 작은 동그라미를 친 글자 표기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죠. 물론 이 받침 표기의 원리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끝부분에 약하게 윗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rive, v를 내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내는 것 같기도 한 이런 상태의 발음 원리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발음이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신다면 drive, 이 발음과 일본인들의 발음 방식, drive, 이 발음과는 명확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인들이 이러한 발음을 하고, 그러니까 driver라는 발음과 driver라는 발음이 글자로는 같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아래 관련 동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D까지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에서 또 다른 게 우리가 그 seat, 앉는 의자가 있죠. 거기에 이제 그 안전벨트, seat belt, 이 표현입니다. 이 단어 같은 경우에는 seat belt, 여기 belt, 이 발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bel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같이 소리를 냈다가 마지막 티은만 흘려주는 식으로, 그래서 한 번의 소리 호흡에 저 소리를 같이 내는 거죠. belt, 이렇게 이 호흡이 연결되는 과정을 훈민정음 표기 방식에서는 적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받침 표기가 바로 호흡을 나누는 기본 단위로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seat belt, 이러한 벨트 관련되는 발음이 바로 일본어 방식으로 하면 벨트가 티읕을 명확한 소리를 내버리는 새로운 소리 호흡, 그러니까 벨까지 한번 끝나고 트라는 소리 호흡을 연결시키는 이런 과정이죠. 받침 표기의 원리가 없는 일본인들의 언어 원칙을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적용한 연유로 인해서 오늘날도 저러한 발음이 통용되고 있는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가 이 seatbelt 같은 경우 다른 단어들하고 다르게 새롭게 제가 글자를 막 그림 그리듯이 만들어 가지고 오려 붙이고 막 이렇게 하지 않고 지금 있는 그 키보드에 그대로 타이핑해서 나온 글자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기회가 되시면 한번 저 단어를 그대로 타이핑해 보세요. 저렇게 표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받침 표기 대신에 새로운 글자의 호흡을 만들어냈던 이런 것이죠. 자, seatbelt 이렇게 발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운전대를 보통 우리가 이제 핸들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일본인들의 특유의 습성인데 자기들의 언어 구조가 아니라 일본어에는 정말 그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같은 경우 들여와서 그 중에서 저는 우리말도 상당 부분 일본어에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이야기하는데 그 원리를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이제 외국어나 외래어를 사용해서 의미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언어를 새로 만들어냅니다. 언뜻 들으면 저게 영어 단어 같은데 정상적인 혹은 뭐 정상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인 영어 단어가 아니라 일본인들이 만들어낸 영어 단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말에서 많이 사용되는 코스프레라든가 스킨십이라든가 이러한 그 단어들의 조합, 이런 단어들의 기본 방식이 언뜻 들으면 영어 같은데 영어는 아닌, 그리고 또 발음이 일본어 방식으로 바뀐 이러한 표현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일본어에서는 상당히 많이 영어에서 차용해 와서 사용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발음은 이제 다 자기들 방식으로 바꾸지요. 그러니까
그러한 단어의 원칙에 적용되는 게 바로 핸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거는 steering wheel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S 뒤에 T가 있기 때문에 ST 이렇게 발음할 수 있고요. R 발음은 역시 룰을 넣어서 표현했습니다. 스티어링이라는 건 조절한다라는 개념이 되는 것이고, wheel이라는 건 바퀴, 그러니까 동그란 형태의 모양, 이런 개념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이런 동그란 바퀴, 이런 개념으로 바로 steering wheel, 이 발음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운전석에서 보는 맨 앞에 있는 요거죠. 그래서 이 S 뒤에 T 나오는 발음에 유의하셔서 발음을 하시면 무난하게 발음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 내용으로 보실 게 이제 일본식 발음으로 우리가 지금도 그런 표현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밤바라고 하죠. 밤바, 범퍼. 범퍼라는 발음을 더 많이 요즘 사용하는 것 같기도 한데, 이 밤바라는 표현을 그대로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그냥 생긴 게 아니고 일본인들이 외국어를 사용해서 언어 표현을 할 때 자기들의 언어에는 없는 그런 경우에는 다르게 바꿉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일본어에서는 어 발음이 없기 때문에 어 발음 대신에 아로 바꿉니다. 그러면 어 자리를 아로 한번 바꿔보세요. 그리고 리을은 소리 안 난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러면 일본인들의 언어 표기 원리가 어떤 것인지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 자리는 어가 없으니까 아로 바꾸면은 밤파, 밤바 이런 식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일본어에서 모음에 어가 없기 때문에 일본인들은 이 어 발음이 나오면은 어찌 됐건 바꿔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미사일 같은 경우에 미사일 발음인데 거기에 어 발음, 미사일 이런 발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이로 바꿔서 발음하죠. 아이라는 글자도 이렇게 미사일처럼, 그러니까 어 발음이 들어간 다양한 발음들에서 버터라는 발음이 바다로 바뀌고 퍼머라는 그 발음이 펌이라는 발음이 파마로 바뀌고 어 발음을 좀 바꾸죠. 그리고 버킷 이 발음 같은 경우도 바게스 이런 식으로요. 이러한 그 발음 원리가 바로 일본인들의 발음 방법이죠. 어가 없어서 구묘지책으로 어쩔 수 없이 아 발음을 하는 걸, 그 발음을 또 우리가 가져와서 반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범퍼가 해당되고요. 이 원리가 적용되는 또 다른 발음이 있습니다. 이 발음이 이제 언뜻 들으면 아 저거 영어야,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생각하는 발음이 아니고 그냥 영어 발음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발음 중에 하나가 흔히 그 웬다라고 하죠. 웬다. 그런데 이 웬다라는 발음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혹시 방어하다, 막다 이런 거 단어 기억 혹시 하시는 분 있나요? 있다면 defend라는 단어, defend 막다, 방어하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이 발음에서 F 발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동차에서 fender 발음이 이제 왜 나오냐면은 어, 차가 운행을 하는 과정에서 뒤에 뭐 먼지라든가 아니면 이물질 이런 것들이 튀어오르기 때문에 그걸 방어해내야 되겠죠. 그걸 막아주는 장치. 그게 바로 이제 fender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fender 발음을 일본어 방식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F를 히읗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나서 어 발음이 없으니까 어 대신에 아로 하겠지요. 그래서 횡다라는 발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횡다가 좀 찌그러졌네요. 뭐 이런 표현을 듣게 될 때 여러분들이 이 발음이 바로 일본어 방식에서 온 발음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방어하다, 막아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 fender라는 발음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뒤에 보통 그 자동차가 좀 이물질에서 방어해주는 역할을 한다. defend라는 단어를 생각을 하시면서 연상하시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F 발음을 이제 윗니로 아랫입술 물고 소리를 내기 때문에 F에는 제가 작은 동그라미를 쳐서 표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윗니로 아랫입술 물고 펜다가 아니라 fender 발음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자동차에서 사용되는 단어 10가지를 골라가지고 우리의 발음 그리고 어떤 발음 원리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적용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